FDA는 인슐린 펌프와 함께 사용되는 iOS 앱으로 인해 224건의 부상이 보고돼 이에 대해 1등급 리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모바일 앱은 T-커넥트 2.7 버전으로 컨트롤 IQ 기술이 적용된 T-슬림 X2 인슐린 펌프와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DA는 이번 리콜이 제품 제거가 아닌 시정 조치라고 밝혔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8만 6천 개 이상의 장치가 리콜됐습니다. FDA에 따르면 앱 개발사인 텐덤 다이어비티스 케어는 앱이 충돌하고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리콜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블루투스 통신이 발생해 인슐린 펌프의 배터리 수명이 소모돼 갑작스럽게 꺼질 수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 기능 중단으로 인슐린의 체내 전달을 지연시키고 고혈당증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 및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텐덤 다이어비티스 케어가 피해를 입은 모든 사용자에게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전 2.7.1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들은 회사가 보낸 안내문을 받았다는 확인을 위해 온라인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펌프의 배터리 잔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FDA는 권고했습니다. 또한 펌프 고장이 지속될 경우 인슐린 공급을 위한 예비용품을 휴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암세포와 치료제가 결합하는 구조를 정확히 예측해 앞으로는 신약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인공지능 AI 모델이 등장해 주목됩니다. 과학자들이 10년간 못 푼 난제를 30분에 찾아내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는 복잡한 세포의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최신 버전 알파폴드 3를 공개했습니다. 알파폴드 3는 생명체의 근간이 되는 거의 모든 생체 분자 구조 예측이 가능하다고 딥마인드는 밝히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선보인 알파폴드 2보다 50% 이상, 특정 상호작용에선 2배까지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단백질, DNA 같은 분자를 파악해 세포의 건강한 기능을 파악하고 질병을 유발하는 분자의 화학적 변형까지 모델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측은 이를 기반으로 인류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려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한인 양용 씨의 유족 측이 검찰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기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양 씨의 부모와 형제 등 유족 3명은 9일 LA 한인회관에서 변호인단 LA 한인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씨의 변호사 로버트 시언은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방검찰청과 연방검찰청의 전면적인 수사라며 LA 카운티 지방검사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이 사건은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지방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방검찰에 연방범죄로 기소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은 경찰의 모든 바디캠 증거와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의 무자비한 살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해당 경찰관들에게 연방법에 따른 살인죄와 사법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LA에서 거주해온 양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경 LA 시내 한인타운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양 씨의 가족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양 씨가 당일 오전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치료시설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고 양 씨 집에 온 DMH 직원은 양 씨가 시설 이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 발생 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찰이 양 씨의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자택 거실에 있던 양 씨가 부엌 칼을 들고 있었으며 경찰들 쪽으로 전진했다고 총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경찰이 총격 이후 양 씨를 살리려 구급대를 부르지 않았고 1시간 넘게 양 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현장 접근을 허용했을 때는 이미 현장을 깨끗하게 치운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경찰이 진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 부진에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을 밑도는 고용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고용시장 과열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준 위원들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만큼 내주에 나오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11일에서 13일 주말 심각한 지자기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국립기상청 우주관측센터가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에 예보관들이 여러 차례의 지구 방향 코로나 질량 방출 CME를 관측한 후 이렇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주관측센터에 따르면 CME는 태양 코로나에서 플라즈마와 자화 입자가 대량으로 방출되는 현상으로 이러한 방출은 지구에 접근함에 따라 크기가 커질 수 있으며 지구에 도달하면 지자기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지자기 폭풍이 스웨덴에 정전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우주관측센터는 강한 폭풍이 위성에 영향을 미쳐 내비게이션 시스템, 무선 통신 및 전력망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다가오는 폭풍이 이러한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강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10일 늦은 시간부터 다음 날까지 테네시주나 엘레바마주까지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리노이주 주민들은 같은 시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오로라를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